이야기는 197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청담동은 지금처럼 부촌이 아니라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죠. 여기 살던 박순자 여사, 당시 45세. 남편 김 회장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알뜰살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 그리고 외아들 김진우, 당시 22세.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 여사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죠. 순자 여사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우야, 결혼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 겉모습에 속으면 평생 고생한다. 하지만 진우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977년 봄, 진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학교 축제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수진, 당시 20세. 수진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키 165cm의 단아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에게 보여준 순수하고 착한 모습. 진우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 수진의 가족 배경이 묘하게 모호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진우가 수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 순자 여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집안 곳곳을 유독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 마치 감정하듯이 말이에요. 순자 여사와 수진의 첫 만남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 오빠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수진의 첫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순자 여사도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어요. 얘가 참 예의 바르구나.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 순자 여사의 육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순자 여사는 수진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부동산 중개소. 왜 20세 대학생이 부동산 명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1978년 봄, 진우와 수진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순자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특히 수진의 가족을 만났을 때. 수진 아버지 이상호 씨 50세. 겉으로는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순자 여사가 보기엔 뭔가 수상했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마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수진 어머니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시다는 핑계로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이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신혼집은 꼭 어머니 댁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서요.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직감했죠. 이 애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1978년 10월 15일,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수진 측 하객들. 정말 묘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나이 많은 남성들이었고 뭔가 사업적인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수진이 한 말.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특히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겨우 20세 새댁이 왜 시어머니 재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순자 여사는 우연히 수진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아빠,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일단 신뢰를 쌓아야 해. 급하게 하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순자 여사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전화 내용이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주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우와 수지는 순자 여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간 수지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순자 여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구나. 하지만 6개월 후 수진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4월 순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가벼운 수술이었지만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했죠. 그런데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곳곳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서재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누군가 뒤져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수진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어지럽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알았죠. 청소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걸. 1980년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수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는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던 수진이 이제는 은근슬쩍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진우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라며 매달 3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1980년 3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 받은 돈으로 친정 아버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2년 전 수진 가방에서 떨어진 부동산 명함 말이에요. 1980년 여름 순자 여사는 우연히 그 부동산 중개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부동산 중개소 대표 이상호. 수진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규모로 말이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집안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봤는지, 왜 신혼집을 꼭 이 근처에 얻고 싶어 했는지. 청담동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수진 가족은 처음부터 순자 여사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1981년 드디어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기뻤어요. 어쨌든 내 손자다. 수진이도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1982년 봄 아들 김태호가 태어났어요. 순자 여사는 손자가 너무 예뻐서 매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태호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혹시 태호 명의로 적금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손자를 위해서라며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적금 통장을 수진이 관리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돈을 빼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신혼여행 전날 밤 수진이 아버지와 한 전화 통화 말이에요. 1982년 가을 순자 여사는 우연히 수진의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태호 용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그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 내년쯤에는 재산 상속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태호가 있으니까 거부하기 어려울 거야. 그제야 순자 여사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수진의 결혼, 임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진 가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에게는 남편이 건설업계에서 쌓은 인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수진 아버지 이상호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투기로 여러 번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습니다. 다른 집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챈 전적이 있었어요. 수진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결혼식에 안 나타났다고 했죠? 사실은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진우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리 진우의 집안 배경을 조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1983년 겨울, 순자 여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몰래 위조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순자 여사 명의로 된 각종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심지어 유언장까지. 내용을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순자 여사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수진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순자 여사를 어떻게 없앨지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문제다.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아빠가 구해준 그 약을 음식에 조금씩 타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진이 처음 3년간 보여준 모범적인 며느리 행동, 매일 와서 청소해주고 요리해주던 것, 모두 순자 여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특히 순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재를 뒤졌던 것도 중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위조 작업을 준비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손자 태호까지 이용해서 순자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 했던 거죠. 순자 여사는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쌓은 직감을 왜 무시했을까? 순자 여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서 수진이 위조한 서류들의 법적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 가족의 모든 범죄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 진우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진우는 아직도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진실을 한 번에 말하면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자 여사는 수진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도록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984년 봄 순자 여사는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서 유언장을 써야겠더라. 내가 우리 집안을 잘 알아니까 도와줄 수 있겠니? 수진은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순자 여사가 제시한 유언장 내용은 수진의 기대와 달랐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수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특히 태호를 위해서라도. 그때부터 수진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순자 여사는 더 큰 함정을 팠어요. 수진아, 내가 요즘 투자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수진과 그 아버지는 완전히 속았어요. 거액의 투자 상담을 빌미로
순자 여사를 속이려는 더 큰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상호는 존재하지도 않는 땅을 순자 여사에게 팔려고 했어요. 5억 원짜리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순자 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사기 행각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1984년 10월 15일, 진우와 수진의 결혼 6주년 기념일. 순자 여사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보자. 그 자리에는 진우, 수진, 태호, 그리고 수진 아버지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순자 여사는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지도 벌써 6년이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가족끼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여사는 차근차근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수진아, 이게 뭐지? 위조된 유언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상호 씨,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가짜 부동산 계약서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건 수진의 일기장까지.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하지만 순자 여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마지막에 공개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독을 음식에 타려고 했던 계획까지 모두 폭로했어요. 진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6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수진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우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태호와 함께 집을 떠났어요. 진우는 즉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순자 여사는 수진 가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6개월 후 수진 아버지 이상호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5년형을 받았어요. 수진도 공범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손자 태호였어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태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양육권을 얻어내 태호를 직접 키우기로 했거든요. 10년이 흘렀어요. 1994년 태호는 이제 12살이 됐고 할머니 순자 여사와 아버지 진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우는 2년 전에 좋은 여성을 만나 재혼했어요. 새 엄마도 태호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 있고요. 수진은 출소 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끔 태호를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이 오지만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내 손자만큼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해. 그리고 청담동 땅은 순자 여사가 예상한 대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가 됐죠. 만약 수진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셋째, 돈 앞에서는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자 여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순자 여사의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